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강남의 엘리트들이 모인 이 결혼식은 올해 최고의 사교 행사로 꼽혔다. 금색과 하얀색 장식으로 꾸며진 공간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세련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연회장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한 소녀가 있었다. 정서윤. 10살의 이 소녀는 아름다운 연핑크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4년 전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서윤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의 천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베트남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윤의 아버지, 정태우 38세는 연회장 중앙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그가 이 자리의 주인공 중 한 명임을 보여주었다. 신경 쓰이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딸을 향해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베트남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첫 단계가 완료될 겁니다. 태우는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회사 정건설은 최근 몇 년간 아시아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아내의 죽음과 딸의 실명 이후 태우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서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연 회장의 다른 한편, 김미영 35세는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청소 담당자로 일하며 8살 딸 김혜운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오늘은 주말이라 혜운이도 엄마를 도우러 왔다. 엄마, 저기 봐. 저 언니 혼자 있어요. 혜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들어 서윤을 보았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런 고급 행사에서 손님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성의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혜운아, 잠깐만 기다려. 저 친구에게 가볼게. 미영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녀는 소녀의 눈이 초점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녕하세요, 혼자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미영이 부드럽게 물었다.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직접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이 소리 듣고 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제 딸 혜운이도 있어요. 8살인데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서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네, 좋아요. 미영은 혜운이를 불러 서윤에게 소개했다. 처음에는 두 소녀 모두 수줍어했지만 곧 대화가 시작되었다. 눈이 안 보여요? 혜운이가 솔직하게 물었다. 미영은 당황했지만 서윤은 웃었다. 4년 전부터.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 어떻게요? 혜운이의 호기심은 커졌다. 만져보면 알 수 있어. 이 식탁보 느껴봐. 얼마나 부드러운지. 서윤이 테이블 위에 고급스러운 식탁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혜운이도 따라해보더니 감탄했다. 우와, 정말 부드러워요. 이건 실크야. 비싼 거래. 내가 다른 천들도 만져봤는데 각각 다 느낌이 달라. 미영은 두 소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혜운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저는 종이 접기를 좋아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해볼래요? 서윤은 망설였다. 난 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손잡고 알려드릴게요. 혜운이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두 소녀는 곧 종이학을 접기 시작했다. 혜운이는 서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접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며 웃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기 봐, 청소부 딸이 정 회장님 딸이랑 놀고 있어. 어떻게 감히? 자기 계급을 알아야지. 누가 저런 애들을 여기 들이나? 미영은 그 속삭임을 들었지만 무시하려 했다. 그녀는 오히려 두 소녀가 즐겁게 노는 모습에 집중했다. 서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다. 하지만 그때 정태우가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중요한 비즈니스 대화 중이었지만 갑자기 딸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구석에 있는 서윤에게 멈췄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청소부와 그 딸을 보았다.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그들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여기서 뭐하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버, 나 새 친구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이 급히 일어나 사과했다. 제 딸이 혼자 계신 따님을 보고 태우는 미영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구길래 내 딸에게 말을 걸어? 직원들은 손님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규칙을 모르나? 미영은 당혹스러웠다. 죄송합니다만 따님이 혼자 계시길래 우리 서윤이 혼자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내 딸의 장애를 이용해 관심을 끌려는 것이 보기 싫군. 주변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서윤이 항의했다. 혜운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서윤아, 네가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태우가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는 그저 외로워 보이는 아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딸은 외롭지 않아. 최고의 돌봄을 받고 있어. 태우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당신은 지금 당장 해고야. 이런 고급 행사에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혜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딸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려 노력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가겠습니다. 미영은 혜운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혜운아,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서윤아, 가자. 태우는 딸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미영과 혜운이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혜운이는 뒤돌아보며 서윤을 찾았지만 이미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엄마, 우린 이제 어떻게 해요? 혜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미영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걱정 마, 혜운아. 다른 일자리를 찾을 거야. 우리는 항상 이겨냈잖아.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 일자리는 그녀에게 매우 중요했다. 월급이 좋았고 혜운이의 교육비를 대기 위해 꼭 필요했다. 그리고 서윤이 걱정되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외로움이 보였다. 한편 태우와 서윤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운전기사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니? 위험할 수 있어. 태우가 말했다. 혜운이는 친절했어요.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는 항상 나를 숨기려고만 해요. 태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서윤을 보호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그건 네가 아직 어려서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이야. 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혜운이와 함께 접었던 미완성된 종이학이 들려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다. 태우는 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아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일은 항상 그에게 안전한 도피처였다. 서윤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오늘 잠시나마 느꼈던 즐거움과 연결감이 이미 그녀를 떠나고 있었다. 혜운이의 웃음소리, 종이를 접을 때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미영 아줌마의 친절한 목소리,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내일부터 새 가정교사가 올 거야. 태우가 갑자기 말했다. 영어와 수학을 더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달아나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 친구와 함께 놀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아버지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차가 그들의 대형 주택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이미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다. 태우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멀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별로 가득했지만 서윤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리고 태우는 바라볼 시간조차 없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서로의 세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미영과 혜운이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혜운이는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일어난 일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 부자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였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는 분명 고통받고 있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은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웠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방에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쯤 가정교사가 와서 오늘의 학습 계획을 설명하고 있을 텐데 서유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바깥 세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서유나 준비됐니? 박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태우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유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괜찮니? 아프니? 태우가 다가가 물었다.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공부하기 싫어요. 태우는 당황했다. 서유는 항상 순종적이었고 학습에 열심이었다. 무슨 일이야? 어제 너무 늦게 잤니? 혜운이와 더 놀고 싶었어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이는 나를 그냥 친구로 봐줬어요. 선생님들은 항상 나를 특별한 경우로 대해요.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서윤아, 네온 정말 특별해. 그리고 그 아이는 우리와는 달라. 다른 게 뭐예요? 우리 둘 다 사람이잖아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한 감정이 묻어났다. 태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최고의 의사들, 최고의 교사들, 최고의 치료사들. 하지만 그는 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작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은 쉬어도 돼. 박 선생님께 연락해서 내일로 미루겠다. 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슬펐다. 태우는 방을 나와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 집에서 일할 거야. 비서는 놀랐지만 지시에 따랐다. 태우가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다. 한편 미영은 아침 일찍부터 새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혜운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그녀는 여러 호텔과 청소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없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경험이 많으시군요.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요. 정 회장님이 당신을 해고했다고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고용할 수 없어요. 마지막 거절은 특히 아팠다. 정태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순간이었다. 미영은 지친 발걸음으로 작은 카페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녀는 지갑을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번화가는 여전히 활기찼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혜운이의 교육비, 월세, 식비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혜운이의 학교였다. 김미영 씨? 혜운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데리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미영은 즉시 일어났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혜운이가 아프다니 걱정이 앞섰다. 의사에게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할까? 한편 태우는 자신의 호화로운 홈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어제의 사건을 생각했다. 서윤의 표정, 그 청소부 여자의 놀란 눈, 그리고 그 작은 소녀의 두려움.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방으로 향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서윤은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윤아, 점심 먹을래?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먹고 싶어?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피자요. 케인네. 태우는 놀랐다. 서윤은 보통 건강한 음식만 먹었다. 그녀의 영양사가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기 때문이다. 비야. 정말? 네. 혜운이가 피자를 좋아한대요.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정을 내렸다. 조하 피자를 시키자. 그는 비서에게 전화해 최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피자를 주문했다. 30분 후 그들은 다이닝룸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피자 조각을 만져보았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태우가 말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요. 태우는 딸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얼마 만에 보는 미소인가? 그는 문득 깨달았다. 서윤의 웃는 모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서윤아,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그 아이 혜운이라고 했지? 그 아이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 서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혜운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종이접기를 잘하고 이야기도 잘해요. 그리고 저를 이상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항상 제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에 집중하는데 혜운이는 그냥 저를 친구로 대해줬어요. 태우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도 서윤을 특별한 경우로만 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어리뚜운도 사야드는스. 그래서
혜운이를 다시 만나고 싶니?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만나도 돼요? 태우는 딸의 반응에 놀랐다. 그는 서윤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줄 몰랐다. 글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게. 그때 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정태우입니다. 회장님, 어제 해고된 청소 직원에 관한 보고서가 준비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우는 서윤을 보며 말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는 전화를 끊고 서윤에게 말했다. 서윤아, 잠시 일 좀 볼게. 피자 다 먹고 방에서 쉬고 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서둘러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비서가 보낸 보고서가 있었다. 김미영 35세 싱글맘, 8세 딸 김혜운을 홀로 양육 중. 남편은 5년 전 사망. 지난 2년간 우리 호텔에서 청소 직원으로 근무. 평판 조흠. 성실함, 특이사항 없음. 태우는 보고서를 읽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너무 가혹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는 그저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싱글맘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서윤에게 친절했다. 그는 호텔 인사께 전화를 걸었다. 김미영 씨에게 연락해서 다시 출근하라고 해. 그리고 그녀에게 사과의 의미로 보너스를 지급해. 네? 하지만 회장님, 어제 직접 해고하신 내 말 들었지? 즉시 시행해. 조파 태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화가 나서 한 결정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때 비상경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태우는 화들짝 놀라 서윤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서윤이 없었다. 그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윤아, 서윤아, 어디 있니? 태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났다. 보안 요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서윤 양이 정원 쪽 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태우는 즉시 정원으로 달려갔다. 서윤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손에는 종이학이 들려 있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왜 혼자 나왔어? 태우가 다가가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밖에 나오고 싶었어요. 항상 집 안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태우는 딸 옆에 앉았다. 위험할 수 있어. 네가 다치면 어떡해? 전 항상 조심해요. 그리고 정원은 알아요. 매일 치료사랑 산책하니까. 서윤이 말했다. 아빠, 저 진짜 친구가 필요해요. 혜운이 같은 친구요. 태우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서윤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서윤이 원하는 것은 그가 제공하지 않은 것이었다. 진정한 친구, 정상적인 어린 시절. 서윤아, 미안해. 아빠가 너무 보호하려고만 했나 봐. 태우가 딸의 손을 잡았다. 서윤은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몸을 기울였다. 태우는 놀랐지만 곧 딸을 안아주었다. 서윤이 그의 품에 안긴 것은 얼마 만인가? 태우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아빠, 저 혜운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발요. 서윤이 태우의 품 안에서 말했다.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그때 태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인사과였다. 회장님, 김미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만 그녀는 현재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딸이 아파서요. 태우는 놀랐다. 병원? 어느 병원? 서울대학병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왜? 태우는 전화를 끊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혜운이가 아파서 병원에 있대. 가볼까? 서윤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 찼다. 네, 빨리 가요. 태우는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가, 준비해. 서울대학병원으로 갈 거야. 30분 후, 태우와 서윤은 병원에 도착했다. 태우는 안내 데스크에서 김혜운의 위치를 물었다. 김혜운 양이요? 소아과 3층 512호실입니다. 태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들이 512호실 앞에 도착했을 때 태우는 잠시 망설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여자를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미영이 나타났다. 그녀는 태우와 서윤을 보고 놀랐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 혜운이가 아프다고 들었어요. 서윤이가 걱정하더군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영은 당황했다. 어제 자신을 해고한 사람이 오늘 병원을 찾아왔다니. NC, 혜운이가 열이 나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태우가 물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오세요. 그들이 병실로 들어가자 혜운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서윤을 보자 얼굴이 밝아졌다. 서윤 언니, 혜운이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서윤은 소리를 따라 혜운이의 침대로 다가갔다. 혜운아, 괜찮아? 많이 아파?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목도 아프고 열도 나. 서윤은 조심스럽게 혜운이의 손을 찾아잡았다. 빨리 나야 해. 우리 종이약 만들다 말았잖아. 혜운이는 미소를 지었다. 응, 내가 알려줄게. 나중에 오태우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서윤이 이렇게 다른 아이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미영은 태우를 바라보았다. 왜 오셨어요?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사과하러 왔어요. 어제 제가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셨으면 해요. 자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미영은 놀랐다. 정말요? 네. 그리고 보너스도 드리겠습니다. 제 행동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요.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미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일자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 남자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혜운이의 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미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자립할 수 있어요. 태우는 미영의 자존심을 존중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안은 여전히 유효해요. 그들은 조용히 두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혜운이에게 어제 있었던 일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혜운이는 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고 있었다. 엄마, 서윤 언니네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혜운이가 갑자기 물었다. 미영은 당황했다. 혜운아,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좋은 생각이에요. 태우가 끼어들었다. 혜운이가 나아지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어떨까요? 서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서윤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네, 혜운아, 우리 집에 놀러와. 정원도 크고 피아노도 있어. 혜운이도 미소 지었다. 정말요? 가고 싶어요. 미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태우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혜운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다. 그리고 서윤, 그 아이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해 보였다. 혜운이가 완전히 나아지면 생각해 볼게요. 미영이 마침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직 태우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의사가 들어왔다. 혜운이 상태를 확인하러 왔어요. 잠시 나가 계시겠어요? 태우와 서윤은 복도로 나왔다.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혜운이 괜찮을까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을 거야. 감기 같은데 곧 나아질 거야. 태우가 딸을 안심시켰다. 우리가 도와주면 안 돼요? 혜운이랑 미영 아줌마. 태우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어제의 자신을 후회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래, 우리가 도울 수 있어.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혜운이가 좋아하는 거 사주면 안 돼요? 그리고 미영 아줌마도 직장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고. 태우는 딸의 마음씨에 감동받았다. 서윤은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다. 그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둔감했다. 그래, 서윤아. 우리가 도울 거야. 내가 약속할게. 태우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의사가 나왔다. 단순 감기입니다.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집에서 쉬게 하세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우는 미영에게 다가갔다. 김미영 씨, 우리가 혜운이를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그리고 제 제안 생각해 보세요. 서윤이 정말 혜운이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혜운이가 나아지면 연락드릴게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는 이것이 서윤에게 그리고 어쩌면 자신에게도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 일주일 후 혜운이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미영은 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여 호텔로 복귀했다. 그녀는 여전히 태우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무엇보다 혜운이와 서윤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다. 토요일 오후, 미영과 혜운이는 태우의 초대로 그의 집을 방문했다. 미영은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평소에 입는 가장 좋은 옷을 골랐지만 여전히 이 호화로운 집 앞에서 부적절하게 느껴졌다. 엄마, 빨리요.
혜운이가 흥분하여 외쳤다. 그녀는 서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신이 났다. 미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다. 곧 문이 열리고 태우가 나타났다. 그는 평소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윤이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거실로 들어서자 서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혜운아, 왔니? 서윤이 기쁘게 물었다. 응. 혜운이가 서윤에게 달려갔다. 혜운이 보고 싶었어.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혜운이의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을 뻗었다. 혜운이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다. 피아노 치고 있었어. 혜운이가 물었다. 응, 조금. 내가 배우고 있어. 같이 쳐볼래? 서윤이 제안했다. 미영은 두 아이가 금세 친해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태우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가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들은 두 아이를 거실에 남겨두고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미영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호화로웠다.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조리대는 완벽하게 깨끗했다. 태우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말했다. 어떤 커피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면 충분합니다. 미영이 대답했다. 태우는 두 잔의 커피를 준비하며 말을 이어갔다. 서윤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혜운이를 만난 이후로 더 활기차졌어요. 미영은 살짝 미소 지었다. 혜운이도 서윤이 이야기를 매일 해요? 새 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태우는 커피를 건네며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서윤이가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모습은 오랜만에 봐요. 사고 이후로 서윤이는 많이 위축되었거든요. 미영은 커피잔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고였나요? 태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4년 전이에요. 제 아내와 서윤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운명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미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서윤이는 다행히 살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시력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서윤이를 과잉보호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다칠까봐. 미영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혜운이 아빠가 떠난 후에 혜운이를 더 보호하려고 했어요. 세상이 갑자기 위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태우는 놀란 듯이 미영을 바라보았다. 혜운이 아버지도 5년 전에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미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해의 순간이 흘렀다. 그들은 비슷한 상실을 경험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혼자서 키우는 게 쉽지 않죠. 태우가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혜운이가 제게 힘을 줘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거실에서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간단한 멜로디였지만 서툴지 않았다. 태우와 미영은 놀라서 거실로 향했다. 서윤과 혜운이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서윤이 혜운이의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건반을 누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천천히 눌러봐. 서윤이 설명했다. 혜운이는 집중하여 서윤의 지시를 따랐다. 그들은 함께 작은 별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잘했어. 서윤이 기뻐했다. 태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이 다른 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그녀는 항상 배우는 입장이었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었다. 서윤아,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있구나. 태우가 다가가 말했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네, 혜운이가 배우고 싶대요.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혜운이도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 언니가 정말 잘 가르쳐줘요. 미영은 감동받았다. 서윤은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리고 혜운이는 서윤의 장애를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점심 먹을까요? 태우가 제안했다. 요리사가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와, 진짜 요리사가 있어요? 혜운이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서윤이 웃었다. 응, 김 아저씨가 정말 맛있는 요리를 해주셔. 그들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테이블은 이미 다양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영은 이렇게 호화로운 식사를 한 적이 없었다. 혜운이의 눈은 음식을 보고 반짝였다. 우와, 정말 많아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태우는 웃으며 말했다. 마음껏 먹어. 서윤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식사 중에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혜운이야, 내일 우리 정원에서 피크닉 할래? 날씨가 좋대.
혜운이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고 싶어요. 미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내일은 제가 일해야 해서. 괜찮아요. 태우가 끼어들었다. 내일은 쉬셔도 돼요. 유급 휴가로 처리해 드릴게요. 미영은 당황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발요, 미영 씨. 태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이에게 친구가 생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서윤이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미영은 태우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딸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내일 오겠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정말요? 야호! 식사 후 서윤이 혜운이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미영과 태우는 테라스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서윤이가 정원을 잘 알고 있네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 여기서 산책을 해요. 치료사가 서윤이에게 감각을 통해 환경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서윤이는 이제 정원의 모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두 아이가 정원을 탐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윤은 혜운이에게 다양한 꽃의 향기를 맡게 하고 나무 잎의 질감을 느끼게 했다. 혜운이는 서윤에게 꽃들의 색깔을 설명해 주었다. 서윤 양이 정말 똑똑하네요. 미영이 감탄했다. 네, 항상 그랬어요. 태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사고 이후에도 서윤이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점자도 빨리 배웠고 음악적 재능도 있어요. 미영은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서윤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세요? 특수학교나 통합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에는 서윤이의 건강이 걱정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아이들이 서윤이를 놀릴까봐 두려웠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수용적일 수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혜운이의 반에도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더 도와주려고 해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너무 서윤이를 세상에서 격리시켰나 봐요. 서윤이에게 좋은 의도였지만 결국 서윤이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이는 아직 어려요. 새로운 경험을 할 시간이 많아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서윤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겠어요. 그때 혜운이가 뛰어와 미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 엄마, 와서 봐요. 서윤 언니가 정원 뒤에 비밀 장소가 있대요. 미영은 웃으며 일어났다. 그래? 어디 한번 볼까? 태우도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정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서윤이 큰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여기가 내 비밀 장소야. 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야. 나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혜운이도 알아. 그곳은 큰 나무 아래 작은 벤치가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주변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었고 작은 새 모이통도 있었다. 여기 앉으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 서윤이 설명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나무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 정말 예뻐. 미영은 감동받았다. 서윤은 시각 대신 다른 감각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정말 멋진 장소구나.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놀란 표정이었다. 서윤아, 여기가 내 비밀 장소였구나. 나도 몰랐어. 서윤은 미소 지었다. 내 치료사랑 산책할 때 발견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들은 함께 벤치에 앉았다. 정말로 새들의 지저귀임과 나무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내일 여기서 피크닉 하자. 혜운이가 제안했다. 좋아. 서윤이 동의했다. 태우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미영은 살짝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다. 미영과 혜운이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혜운이가 서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일 또 올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와. 기다릴게. 태우는 운전기사를 불러 미영과 혜운이를 집까지 데려다 주도록 했다.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아니에요. 이미 늦었어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태우가 고집했다. 미영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나기 전 서윤이 갑자기 혜운이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종이로 만든 작은 상자였다. 이거 선물이야. 내가 만들었어. 서윤이 말했다. 혜운이는 놀라서 상자를 받아들었다. 고마워, 이언니. 집에 가서 열어볼게. 차에 오르기 전 미영은 태우에게 말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운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차가 떠난 후 태우와 서윤은 집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평소보다 더 활기차 보였다. 아빠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윤이 말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태우가 대답했다. 혜운이랑 잘 지내는 것 같네. 네, 혜운이는 제 진짜 친구예요. 서윤이 행복하게 말했다. 혜운이는 제가 눈이 안 보여도 저를 그냥 서윤이로 봐주어요. 태우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서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서윤아 혹시 학교에 가고 싶니?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학교요? 응, 특수학교나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 말이야. 태우가 설명했다.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야.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 무서워요. 하지만 혜운이처럼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태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생각해봐. 서두를 필요 없어. 그날 밤 태우는 서윤을 재운 후 자신의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학교와 프로그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그는 서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나 고급 치료가 아니었다. 서윤에게는 친구가 필요했고 정상적인 사회적 경험이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정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했다. 한편 미영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혜운이가 서윤이 준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종이로 만든 작은 꽃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점자로 쓰여진 작은 쪽지가 있었다. 혜운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미영은 그것이 서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 이게 뭐라고 쓰여 있어요? 혜운이가 물었다. 미영은 쪽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점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우리 영원히 친구하자라고 쓰여 있을 거야. 혜운이는 미소 지었다. 서윤 언니 정말 멋져요. 나도 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미영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서윤은 혜운이에게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혜운이에게 용기와 다른 시각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리고 혜운이는 서윤에게 순수한 우정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만난 태우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차갑고 거만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고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부모였다. 그것은 미영 자신과 다르지 않았다. 미영은 내일이 기대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가족의 만남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서윤과 혜운이의 우정이 두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약속대로 미영과 혜운이는 태우의 집을 다시 방문했다. 혜운이는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쿠키가 들어있었다. 서윤 언니가 선물을 줬으니까 나도 선물을 줘야 해요. 혜운이가 설명했다. 미영은 딸의 따뜻한 마음씨에 미소 지었다. 그들이 도착하자 서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머리를 정돈한 모습이었다. 혜운아, 왔구나. 서윤이 반갑게 외쳤다. 혜운이는 서윤에게 달려가 안겼다. 아연이, 이거 내가 만든 쿠키야. 선물이야. 서윤은 바구니를 받아들고 냄새를 맡았다. 우와, 정말 좋은 냄새다. 고마워 혜운아도. 태우가 현관에 나타났다. 그도 평소의 정장 대신 편안한 복장이었다. 어서 오세요. 피크닉 준비가 다 됐어요.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향했다. 서윤의 비밀 장소에는 이미 피크닉 매트가 깔려 있었고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와, 정말 멋져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그들은 함께 매트에 앉았다. 태우가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샌드위치, 과일, 주스, 그리고 다양한 간식들이 있었다. 제가 직접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태우가 말했다. 미영은 놀라서 태우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요리사가 아니라 직접 만드셨다고요? 태우는 약간 부끄러운 듯 웃었다. 네, 오랜만에 도전해봤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가끔 요리를 했었거든요. 아빠가 만든 샌드위치는 처음이에요. 서윤이 말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즐겼다. 태우의 샌드위치는 모양은 조금 어설펐지만 맛은 꽤 괜찮았다. 정말 맛있어요. 혜운이가 기쁘게 말했다. 태우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내 칭찬이 큰 힘이 되는구나. 식사 중에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아빠 어제 학교 얘기했잖아요. 더 생각해봤는데 저 학교 가보고 싶어요. 태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확실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혜운이처럼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멋진 결정이네요, 서윤아. 태우는 감동했다. 그는 서윤이 이렇게 빨리 마음을 바꿀 줄 몰랐다. 알라시오세 어윤아, 내가 좋은 학교를 찾아볼게. 네가 원하는 대로. 혜운이가 갑자기 손뼉을 쳤다. 그럼 우리 같은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도 시각장애 학생이 있어요. 서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 그럼 매일 만날 수 있겠다. 태우는 혜운이의 학교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평범한 공립학교였다. 그는 항상 서윤에게 최고의 사립교육을 제공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좋은 교육 환경보다 친구와 정상적인 사회 경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운이의 학교가 어떤지 좀 더 알려줄래? 태우가 혜운이에게 물었다. 혜운이는 기쁘게 자신의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친절한 선생님들, 재미있는 수업들, 그리고 다양한 방과 후 활동들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 학교에는 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민수는 눈이 안 보이지만 모두가 민수를 좋아해요. 선생님들도 민수를 잘 도와주시고요. 혜운이가 말했다. 태우는 감동받았다. 그는 서윤이 일반 학교에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었다. 하지만 혜운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런 걱정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운이의 학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네요. 태우가 미영에게 말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학교에 대해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혜운이의 학교는 통합교육을 잘하는 편이에요. 필요하시면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아이는 정원에서 놀기 시작했다. 서윤이 혜운이에게 다양한 꽃과 식물의 향기를 맡게 해주었고 혜운이는 서윤에게 정원의 색깔과 모양을 설명해 주었다. 미영과 태우는 그들을 지켜보며 대화를 나눴다. 서윤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태우가 말했다. 혜운이를 만난 이후로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혜운이도 서윤이를 정말 좋아해요. 서윤이는 혜운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혜운이가 요즘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심도 깊어졌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 씨,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혜운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혜운이 아빠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타를 잘 쳤고 노래도 잘 했죠. 혜운이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음악가셨나요? 태우가 물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음악은 그의 열정이었죠. 주말마다 작은 카페에서 공연하곤 했어요. 태우는 미영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서윤이 어머니도 음악을 좋아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했었죠. 서윤이가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어머니의 영향이에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두 아이 모두 부모로부터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네요. 그때 서윤이 태우를 불렀다. 아바, 이리 와봐요. 태우는 서윤에게 다가갔다. 서윤과 혜운이는 작은 꽃밭 앞에 서 있었다. 여기 꽃들 냄새 맡아봐요. 서윤이 말했다. 혜운이가 이 꽃이 보라색이라고 했어요. 보라색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태우는 잠시 당황했다. 그는 색깔과 냄새를 연결시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 보라색은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냄새 같아요. 미영이 다가와 말했다. 마치 저녁 노을이 질 때의 분위기 같은. 서윤은 생각에 잠겼다. 저녁 노을, 그럼 따뜻하면서도 조용한 느낌인가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쓸쓸한 그런 아름다움이야. 서윤은 미소 지었다. 저는 색깔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혜운이가 설명해주면 제 마음속에서 그림이 그려져요. 태우는 감동받았다. 그는 서윤이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 그저 서윤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만 찾았을 뿐 서윤만의 특별한 세계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서윤아, 네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더 이야기해 줄래? 태우가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소리와 냄새, 그리고 촉감으로 세상을 알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풀 냄새가 나요.
그럼 아침이 왔다는 걸 알죠.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내 목소리는 어떤 것 같아? 태우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빠 목소리는 깊고 따뜻해요. 하지만 가끔은 슬픔이 숨어 있어요.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태우는 놀랐다. 서윤이 그의 감정을 그렇게 잘 알아차릴 줄 몰랐다. 미영 아줌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해요. 마치 따뜻한 차 같아요. 서윤이 계속했다. 그리고 혜운이의 목소리는 해맑고 밝아요. 봄날의 햇살 같아요. 미영은 서윤의 표현력에 감동받았다. 서윤이는 정말 시인 같구나. 혜운이가 갑자기 외쳤다. 비밀 기지 만들자. 저기 큰 나무 아래에. 서윤은 즉시 동의했다. 요하, 어떻게 만들까? 담요랑 베개를 가져와서 아지트처럼 만들자. 혜운이가 제안했다. 태우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담요와 베개를 가져올게. 태우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미영은 아이들이 장소를 고르는 것을 도왔다. 그들은 큰 나무 아래 평평한 곳을 찾았다. 태우가 여러 담요와 베개 그리고 작은 텐트까지 가져왔다.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와, 진짜 텐트. 혜운이가 감탄했다. 그들은 함께 텐트를 설치하고 안을 담요와 베개로 꾸몄다. 작지만 아늑한 비밀 기지가 완성되었다. 이제 비밀 기지의 규칙을 정해야 해. 서윤이 말했다. 첫 번째 규칙, 서로 비밀을 지켜주기. 두 번째 규칙, 항상 서로 도와주기. 혜운이가 덧붙였다. 세 번째 규칙, 영원히 친구로 남기.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 두 아이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태우와 미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어린 시절의 우정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네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찾을 수도 있어요. 미영이 말했다. 아이들을 통해서요. 태우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있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서윤이를 통해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오후가 깊어가면서 그들은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을 먹고 노래를 불렀다. 혜운이가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알려주었고 서윤은 피아노 레슨에서 배운 곡을 허밍으로 들려주었다. 저녁이 되자 태우가 제안했다. 오늘 밤 여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날씨도 좋은데. 서윤과 혜운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두 아이가 동시에 물었다. 미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준비된 것도 없고. 걱정 마세요. 집에 모든 것이 있어요. 태우가 말했다. 침낭도 있고 필요한 것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혜운이가 미영의 팔을 잡아당겼다. 제발요, 엄마. 텐트에서 자보고 싶어요.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해. 야호! 혜운이가 기뻐했다. 태우는 하인에게 지시하여 캠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했다. 곧 텐트는 더 크고 안락한 것으로 교체되었고 침낭과 담요, 랜턴, 그리고 간식거리가 준비되었다. 정말 럭셔리 캠핑이네요. 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태우도 웃었다. 글램핑이라고 하죠. 처음 해보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밤이 되자 그들은 텐트 주변에 모여 앉았다. 태우가 작은 화로를 가져와 마시멜로를 구웠다. 이렇게 구운 마시멜로는 처음이에요. 서윤이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혜운이는 마시멜로를 입에 넣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천국 맛이에요. 미영은 딸의 표현에 웃음을 터뜨렸다. 전국 맛? 응! 구름처럼 폭신폭신하고 달콤해요. 혜운이가 설명했다. 태우는 서윤에게 마시멜로를 건네며 말했다. 서윤아, 이걸 맛보면 어떤 색깔이 떠올라? 서윤은 마시멜로를 한 입 베어 물고 생각했다. 하얀색과 분홍색이요.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느낌이니까. 맞아. 혜운이가 기뻐했다. 마시멜로는 하얗고 구워지면 분홍색이 돼. 태우는 서윤이 색깔을 느끼는 방식에 감동받았다. 그는 서윤의 세계를 더 이해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어떤 모양이야? 서윤이 물었다. 혜운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작은 점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마치 누군가가 검은 종이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아. 서윤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별빛은 어떤 느낌이야? 혜운이는 잠시 생각했다. 작고 차갑게 반짝이는 느낌? 마치 겨울날 창문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반짝여. 아름다울 것 같아. 서윤이 말했다. 태우는 서윤의 어깨를 안았다. 별은 정말 아름다워. 하지만 너의 상상력은 더 아름다워.
미영은 이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혜운이와 둘이서만 지내왔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마치 더 큰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밤이 더 깊어지자 아이들은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다. 태우와 미영은 텐트 밖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서윤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하지만 제가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항상 서윤이의 장애만 생각했지. 그녀의 특별한 재능과 관점을 보지 못했어요. 부모로서 우리는 항상 자녀를 보호하려고 해요. 미영이 말했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죠. 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맞아요. 저는 서윤이를 너무 과잉 보호했어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고만 했죠. 하지만 그러면서 서윤이가 경험해야 할 많은 것들을 빼앗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이는 아직 어려요. 앞으로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저도 감사해요. 혜운이가 서윤이를 만나고 나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맑고 별이 가득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별을 보곤 했어요. 태우가 문득 말했다. 그녀는 별자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죠. 서윤이에게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미영은 태우의 목소리에서 그리움을 느꼈다. 혜운이 아빠도 밤하늘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가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곤 했죠. 그들은 서로의 상실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정말 외롭죠. 태우가 조용히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특히 밤에요. 태우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그는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영 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태우가 말했다. 미영은 태우를 바라보았다. 어떤 의미에서요? 서윤이와 혜운이가 만나야 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만나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태우에 대한 첫인상과 지금의 느낌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를 차갑고 거만한 부자로만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사랑하는 외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영이 마침내 말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약속을 나눴다. 이것은 두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나갈 것이다. 텐트 안에서는 서윤과 혜운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두 아이의 손은 서로 맞잡고 있었다. 그들의 우정은 이미 깊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 우정은 두 가족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났다. 태우는 서윤이 다닐 학교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다. 그는 특수학교와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학교를 모두 고려했다. 결국 혜운이가 다니는 학교가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장 선생님과의 면담 후 태우는 서윤을 그 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서윤아, 좋은 소식이 있어. 태우가 서윤의 방에 들어가며 말했다. 혜운이가 다니는 학교에 널 등록했어. 다음 주부터 다닐 수 있어. 서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혜운이랑 같은 학교예요? 응, 그래. 그 학교에는 이미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 선생님들도 아주 친절하시더라. 태우가 설명했다. 서윤은 기쁨에 벅차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요, 아바. 정말 가고 싶었어요. 태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서윤이가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가기로 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서윤은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요? 태우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혜운이가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들도 도와주실 거야. 무엇보다 우리 서윤이는 충분히 강하고 특별해. 너는 그냥 너 자신이면 돼. 서윤은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아바. 제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태우는 서윤의 자신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혜운이를 만난 이후 서윤은 많이 변했다.
더 자신감이 생겼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혜운이에게 전화해서 알려줄래? 태우가 물었다. 서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전화기를 건네주었고 서윤은 혜운이의 번호를 눌렀다. 태우는 서윤이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방을 나왔다. 한편 미영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혜운이가 서윤의 전화를 받고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엄마, 서윤 언니가 우리 학교에 온대요. 혜운이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미영은 미소 지었다. 정말?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구나. 혜운이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했다. 언니가 내 반은 아니지만 같은 학교니까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대요. 제가 학교 안내해 줄 거래요. 미영은 딸의 열정적인 모습에 행복했다. 혜운이가 이렇게 누군가를 챙기고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 성숙해 보였다. 정태우 씨가 혜운이 학교를 선택한 건가 보구나. 미영이 말했다. 혜운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서윤 언니가 그러는데 아빠가 여러 학교를 알아보다가 우리 학교가 제일 좋대요. 미영은 태우의 결정에 감동받았다. 그는 분명 서윤을 위해 최고의 사립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혜운이와의 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날 저녁 태우가 미영에게 전화했다. 미영 씨, 서윤이 학교 등록 소식 들으셨나요? 네, 혜운이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미영이 대답했다. 서윤이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첫날이 걱정되네요. 혹시 월요일에 같이 학교에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이가 미영 씨와 혜운이가 같이 있으면 안심할 것 같아서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저희가 월요일 아침에 태우 씨 댁에 들를게요. 함께 학교에 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작은 파티를 하려고 해요. 서윤이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미영 씨와 혜운이도 꼭 오세요. 네, 기꺼이 가겠습니다. 미영이 대답했다. 주말이 되자 태우의 집은 파티 준비로 분주했다. 정원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졌고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었다. 미영과 혜운이가 도착했을 때 서윤은 현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새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예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혜운아, 미영 아줌마! 서윤이 반갑게 불렀다. 혜운이는 서윤에게 달려가 안겼다. 혜연이, 새 옷 입었네. 정말 예뻐. 서윤은 수줍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빠가 학교 가는 걸 축하한다고 새 옷을 사주셨어. 그들은 함께 정원으로 향했다. 태우는 바베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는 미영과 혜운이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서 오세요. 음식이 거의 준비됐어요. 태우가 말했다. 미영은 태우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별거 아니에요. 서윤이가 너무 기뻐해서 저도 기쁘네요. 두 아이는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기 시작했다. 서윤은 혜운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정원을 자신 있게 안내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미영은 서윤의 변화를 보며 감탄했다. 서윤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어 보여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 모든 것이 혜운이와 미영 씨 덕분이에요. 미영은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태우 씨가 서윤이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서윤이를 가두어 두었어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녀의 성장을 방해했죠. 부모로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죠. 태우는 미영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맞아요. 미영 씨는 정말 지혜롭네요. 그들은 함께 바베큐를 즐겼다. 태우가 직접 구운 고기는 놀랍도록 맛있었다. 태우 씨,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미영이 칭찬했다. 태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사실 오랜만에 해보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말마다 바베큐를 했었는데 미영은 태우의 표정에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다. 좋은 추억이네요. 네, 그래요. 태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있네요. 식사를 마친 후 태우는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케이크 위에는 서윤이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서윤아, 이건 내 특별한 날을 위한 케이크야. 태우가 말했다. 서윤은 케이크 냄새를 맡고 기뻐했다. 초콜릿 케이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너를 위한 특별한 케이크야. 태우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나누어 먹었다. 서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케이크를 맛보았다.
맛있어요. 서윤이 기쁘게 말했다. 혜운이도 맛있게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다. 언니 학교 가면 내가 다 알려줄게. 우리 학교 정말 재밌어. 서윤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혜운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언니는 정말 멋져. 혜운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혜운이의 응원에 더욱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케이크를 먹은 후 태우가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서윤아, 이건 학교 가는 걸 축하하는 특별한 선물이야. 서윤은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브레이슬릿이 들어있었다. 이건 특별한 브레이슬릿이야. 태우가 설명했다. 레오의 이름이 점자로 새겨져 있어. 그리고 작은 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 그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아빠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 서윤은 감동받아 브레이슬릿을 만져보았다. 방울이 작게 딸랑거렸다. 정말 예뻐요, 아빠. 고마워요. 태우는 서윤의 손목에 브레이슬릿을 채워주었다. 항상 네가 자랑스러워. 어떤 도전이 와도 네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어. 미영은 이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우의 딸에 대한 사랑은 깊고 진실했다. 그는 이제 서윤의 독립을 격려하고 있었다. 저도 선물이 있어요. 혜운이가 갑자기 말했다.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서윤은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만져보았다. 그것은 종이로 만든 작은 책이었다. 이건 우리 학교 안내책이에요. 혜운이가 설명했다. 제가 학교의 모든 곳을 그림으로, 그리고 각 장소가 어떤 느낌인지 써놨어요. 그리고 종이를 오려 붙여서 만질 수 있게 했어요. 서윤은 감동받아 책의 페이지를 넘겨보았다. 각 페이지에는 학교의 다른 공간이 표현되어 있었고 혜운이가 각 장소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았다. 종이를 오려 붙여 입체감을 주어 서윤이 손으로 만져 학교의 모양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혜운아,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야. 고마워. 서윤이 감동받아 말했다. 미영은 딸이 이렇게 세심한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혜운이는 정말 서윤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혜운아. 태우가 감탄했다.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혜운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서윤 언니가 학교에서 길을 잘 찾았으면 해서요. 미영도 작은 선물 상자를 꺼냈다. 서윤아, 이건 내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야. 서윤은 미영의 선물도 받아들었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스카프가 들어있었다. 이 스카프는 특별해. 천연 염색으로 만들어졌는데 라벤더 향이 나. 미영이 설명했다. 학교에서 긴장되거나 불안할 때 이 스카프의 향기를 맡으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야. 서윤은 스카프를 얼굴에 가져가 향기를 맡았다. 정말 좋은 향이에요. 고마워요, 미영 아줌마. 미영은 미소 지었다. 천천히 적응하면 돼. 모든 것이 한 번에 완벽할 필요는 없어. 태우는 미영의 세심함에 감사했다. 그녀는 항상 실용적이면서도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했다. 미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별 말씀을요. 서윤이의 첫 등교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이니까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정원의 테이블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우는 와인을 따랐고 아이들에게는 포도주스를 주었다. 서윤이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합시다. 태우가 잔을 들어 올렸다. 모두 잔을 들어 부딪혔다. 건배. 월요일이 기대돼요. 서윤이 말했다.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더 많이 설레요. 그래, 그런 마음이 당연해. 태우가 말했다. 새로운 도전은 항상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 미영이 말했다. 혜운이도 있고 선생님들도 도와주실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강해졌어요. 태우는 딸의 자신감에 가슴이 뭉클했다. 서윤은 정말 많이 성장했다. 밤이 깊어지자 미영과 혜운이는 집에 갈 준비를 했다. 태우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불러 그들을 바래다 주도록 했다. 내일 저녁에 전화할게. 서윤이 혜운이에게 말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보자. 혜운이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다. 응, 월요일에 봐.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미영은 태우에게 인사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월요일 아침에 뵐게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배. 미영과 혜운이가 떠난 후 태우와 서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피곤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아빠, 오늘 정말 좋았어요.
서윤이 말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태우가 대답했다. 피곤하지? 이제 자러 가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는 서윤을 방으로 데려가 잠자리에 들게 했다. 서윤은 여전히 브레이슬릿을 차고 있었고 혜운이가 만든 책을 베개 옆에 두었다. 아빠, 학교에서 잘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잠자리에 누우며 물었다. 태우는 서윤의 이마에 키스했다. 물론이지. 너는 정말 특별하고 용감한 아이야. 아빠는 네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어. 서윤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잘 자, 우리 딸. 태우가 말했다. 서윤이 잠든 후 태우는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 서윤은 밝게 웃고 있었고 두 눈이 반짝였다. 여보, 우리 서윤이가 학교에 가기로 했어. 태우가 사진을 향해 말했다. 네가 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미영과 혜운이가 그와 서윤의 삶에 들어오면서 그들의 집은 다시 웃음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문득 미영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녀의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은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조용히 들어와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고마워요, 미영씨. 태우가 속삭였다. 월요일 아침 태우의 집은 일찍부터 분주했다. 서윤은 새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다. 아빠, 제 머리 괜찮아요? 서윤이 불안하게 물었다. 태우는 미소 지었다. 완벽해. 우리 서윤이가 학교에서 제일 예쁠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태우가 문을 열자 미영과 혜운이가 서 있었다. 혜운이도 교복을 입고 있었다. 서윤 언니, 우리 이제 같은 교복이다. 혜운이가 기쁘게 외쳤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정말 어떻게 생겼어? 혜운이는 자신의 교복을 설명했다. 네이비 블루 스커트에 흰색 셔츠, 그리고 네이비 블루 자켓이야. 그리고 빨간색 넥타이도 있어. 서윤은 자신의 옷을 만져보았다. 나도 똑같은 거구나. 이제 출발할까요? 미영이 말했다. 아침에는 교통이 복잡할 수 있어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시죠. 그들은 태우의 차를 타고 학교로 향했다.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창밖을 향하고 있었다. 혜운이는 계속해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셔. 그리고 급식도 맛있어. 혜운이가 신나게 말했다. 미영은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다. 긴장되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괜찮아. 첫날은 누구나 긴장하는 법이야.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냥 네 자신을 믿어. 태우는 백미러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딸이 학교에 가는 모습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침내 그들은 학교에 도착했다. 교문 앞에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었다. 서윤은 차에서 내리자 소리와 움직임에 조금 당황했다. 여기 붐비네.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운이가 즉시 서윤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언니, 내가 안내해줄게. 미영과 태우는 두 아이를 교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서윤 학생.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말했다. 우리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해. 서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자, 이제 특별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이분은 김지현 선생님이에요. 시각장애 학생들을 도와주시는 특수교사세요. 지현 선생님이 다가와 서윤에게 인사했다. 안녕 서윤아, 나는 지현 선생님이야. 앞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게 될 거야. 서윤은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걱정 마 서윤아, 지현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학교에는 이미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어. 모두 잘 적응하고 있단다. 너도 곧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야. 태우는 안심이 되었다. 지현 선생님은 매우 따뜻하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었다. 서윤아, 이제 선생님과 함께 가봐야 할 것 같아. 태우가 말했다. 용기를 내, 알았지?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태우는 서윤을 꼭 안아주었다. 오후에 데리러 올게. 좋은 하루 보내. 미영도 서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다. 서윤아, 스카프 기억하지? 불안하면 향기를 맡아봐. 서윤은 가방에서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다. 네, 기억해요. 고마워요, 미영 아줌마. 혜운이는 서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언니, 점심시간에 만나. 우리 교실은 2층이야. 내가 데리러 갈게. 서유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혜운아. 점심시간에 봐. 지현 선생님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자, 이제 가볼까? 너의 교실을 보여줄게. 서윤은 선생님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태우, 미영, 혜운이는 서윤이 학교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괜찮을까요? 태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서윤이는 강한 아이예요. 잘 할 거예요. 혜운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점심시간에 꼭 찾아갈 거예요. 태우는 안심한 듯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혜운아. 혜운이는 교문으로 달려갔다. 저도 이제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 전가저씨. 미영은 딸에게 손을 흔들었다. 잘 다녀와, 혜운아. 혜운이가 학교 안으로 들어간 후 태우와 미영은 잠시 교문 앞에 서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씨. 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과 혜운이가 없었다면 서윤이는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서윤이는 원래 용기 있는 아이였어요. 그저 그 용기를 발견할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태우는 미영에게 물었다. 회사에 가셔야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오전 근무예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태우가 제안했다. 미영은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오늘 저녁 서윤이의 첫 등교를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식사하는 건 어떨까요? 태우가 제안했다.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할게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네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오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은 두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윤의 첫 등교는 단순한 학교 생활의 시작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서윤은 학교 생활에 점차 적응해 나갔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했지만 지현 선생님의 도움과 혜운이의 지원 덕분에 서윤은 자신감을 키워나갔다. 학교에서의 첫 주는 쉽지 않았다. 새로운 소리들, 익숙하지 않은 공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윤을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지현 선생님은 서윤이 학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도와주었다. 선생님은 서윤에게 학교 건물의 구조를 천천히 가르쳐 주었고 교실에서 화장실까지, 교실에서 급식실까지의 경로를 반복해서 연습했다. 혜운이는 쉬는 시간마다 서윤의 교실로 달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서윤에게 학교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서윤을 소개했다. 혜운이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서윤을 어색하게 대했지만 곧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똑똑함에 매료되었다. 서윤아, 오늘은 음악실에 가보자. 혜운이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안했다. 서윤은 호기심에 찼다. 음악실? 거기에 피아노가 있어? 응, 정말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 네가 연주해 볼 수 있을 거야. 혜운이가 기쁘게 말했다. 두 소녀는 함께 음악실로 향했다. 혜운이는 서윤의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안내했다. 서윤은 이제 학교의 주요 경로를 대부분 외웠지만 음악실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음악실에 도착하자 서윤은 피아노의 위치를 물었다. 혜운이는 그녀를 피아노 앞으로 안내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건반을 만져보았다. 정말 멋진 피아노네. 서윤이 말했다. 소리가 어떨지 궁금해. 서윤은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러보았다. 그랜드 피아노의 풍부한 소리가 음악실에 울려 퍼졌다. 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와, 정말 좋은 소리야. 서윤이 감탄했다. 그녀는 천천히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혜운이는 옆에 서서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서윤의 연주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고 곧 아름다운 곡이 음악실을 가득 채웠다. 문이 열리고 음악 선생님이 들어왔다.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있나요? 혜운이가 급히 설명했다. 선생님, 이분은 제 친구 서윤이에요. 시각장애가 있지만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음악 선생님은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정말 훌륭한 연주였어요, 서윤 학생. 피아노를 얼마나 오래 배웠나요? 서윤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4년 정도 됐어요. 제가 볼 수 없게 된 후부터요. 놀라워요. 당신은 재능이 있어요. 음악 선생님이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 학교 음악 동아리에 관심 있나요? 매주 수요일 방과 후에 모임이 있어요. 서유는 놀랐다. 정말요? 제가 참여해도 될까요? 빠르카 물론이죠. 당신 같은 재능 있는 학생이 필요해요. 음악 선생님이 기쁘게 말했다. 혜운이는 기쁨에 펄쩍 뛰었다. 야호! 서윤 언니가 음악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대. 그날 오후 서윤은 흥분된 목소리로 태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태우는 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정말 자랑스러워, 서윤아. 태우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몰랐어. 서윤은 미소 지었다. 지현 선생님과 혜운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생겼어요. 태우는 딸의 변화에 감동받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서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우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 씨, 서윤이가 음악 동아리에 초대받았대요. 정말 기쁜 소식이죠?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네, 혜운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혜운이와 미영 씨 덕분이에요. 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서윤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혜운이도 서윤이를 만나고 많이 달라졌어요. 미영이 말했다. 더 책임감 있고 배려심 깊은 아이가 되었어요. 서윤이는 혜운이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작은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휴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미영은 잠시 생각했다. 좋은 생각이네요. 혜운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럼 금요일 오후에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주말 내내 머물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태우가 제안했다. 미영은 동의했다. 네, 좋아요. 준비해 두겠습니다. 금요일이 되자 두 가족은 태우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차 안에서 혜운이와 서유는 들뜬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학교에서의 일과 음악 동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유는 수요일에 있었던 첫 음악 동아리 모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선생님이 제가 연주하는 것을 듣고 정말 놀라셨어요. 서윤이 기쁘게 말했다. 다음 학교 축제에서 제가 솔로 연주를 할 수도 있대요. 정말 대단하다. 혜운이가 감탄했다. 나도 음악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내가 선생님께 물어볼게. 서윤이 대답했다. 미영과 태우는 앞좌석에서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교환했다. 두 아이가 이렇게 친해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별장에 도착하자 모두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별장은 숲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우와, 정말 멋져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서유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새 소리도 들려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여기는 도시와는 다른 분위기지.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한 곳이야. 그들은 짐을 풀고 별장 안을 둘러보았다. 1층에는 넓은 거실과 주방, 그리고 식당이 있었다. 2층에는 침실 3개가 있었다. 서윤이와 혜운이는 이 방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태우가 가장 큰 침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2개의 침대가 있어서 함께 지내기 좋을 것 같네요. 두 소녀는 기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넓고 밝았으며 큰 창문을 통해 숲이 내려다 보였다. 여기 정말 예뻐. 혜운이가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숲이 바로 앞에 있어. 서유는 창문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선선한 바람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바람이 정말 상쾌해. 미영은 다른 방에 짐을 풀었다. 그녀의 방은 작지만 아늑했다. 침대 옆 창문으로는 작은 가을이 보였다. 태우는 자신의 방에 짐을 풀고 나서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자,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 동의했다. 미영은 주방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도왔다. 태우는 냉장고에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냈다. 제가 도울게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미소 지었다. 같이 준비해요. 아이들은 거실에서 쉬게 하고 그들은 함께 점심을 준비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샐러드, 그리고 과일을 준비했다. 요리하는 동안 그들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윤이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태우가 말했다.
학교에 가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더 밝아졌어요. 미영 씨와 혜은이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태우가 진심으로 말했다. 미영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혜은이에게 서윤이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점심을 먹은 후 그들은 별장 주변의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태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미영은 혜은이의 손을 잡았다. 숲길은 평평하고 걷기 쉬웠다. 여기 새소리가 정말 많아요. 서윤이 기쁘게 말했다. 도시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야,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여기는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어. 저 소리는 딱따구리 소리야. 서윤은 귀를 기울였다. 정말? 딱따구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혜은이가 설명했다. 유모참의 그 기스오케이다 할 점자색, 까만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고 빨간 모자 같은 게 머리에 있어. 그리고 나무를 쪼아대는 긴 부리가 있어. 서윤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재미있겠다. 소리로는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리네. 그들은 숲속 작은 가을가에 도착했다. 가을 물은 맑고 시원했다. 혜은이는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갔다. 와, 차가워. 혜은이가 소리쳤다. 서윤도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발을 물에 담갔다. 정말 시원하다. 태우와 미영은 근처 바위에 앉아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혜은이는 물수제비를 뜨고 서윤은 발로 물을 튀기며 즐거워했다.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오랜만에 서윤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노는 모습을 봐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다. 숲의 소리, 가을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미영 씨, 태우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가 미영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미영은 태우를 바라보았다. 네, 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운명이었다고 느껴요. 미영 씨와 혜은이는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미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태우 씨와 서윤이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도 태우에 대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신중했다.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도요.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서두르지 않을게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미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감사해요, 태우 씨. 그때 혜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무지개가 생겼어요. 태우와 미영은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작은 폭포 위로 작은 무지개가 떠 있었다. 햇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만들어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우와, 정말 아름답다. 미영이 감탄했다. 무지개가 보여? 서윤이 물었다. 혜은이가 서윤의 손을 잡고 설명했다. 응, 작은 폭포 위에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색이 모두 있는 작은 무지개야. 서윤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정말 예쁠 것 같아. 태우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아름다워, 서윤아. 하지만 네가 상상하는 무지개는 더 아름다울 거야. 서윤은 미소 지었다. 저는 색깔을 볼 수 없지만 느낄 수 있어요. 빨간색은 따뜻하고 파란색은 시원하고 노란색은 밝고 행복한 느낌이에요. 미영은 서윤의 표현력에 감동받았다. 서윤이는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구나. 혜은이는 갑자기 물었다. 우리 사진 찍어요? 무지개랑 같이? 태우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혜은이는 서윤의 손을 잡고 무지개 앞에 섰다. 미영도 아이들 뒤에 서서 포즈를 취했다. 자, 하나, 둘, 셋. 태우가 사진을 찍었다. 저도 같이 찍어요. 혜은이가 외쳤다. 아저씨도 사진에 나와야 해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잠시만. 그는 휴대폰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타이머를 설정했다. 그리고 빠르게 미영과 아이들 옆에 섰다. 자, 웃어봐. 태우가 말했다. 카메라가 찍히는 순간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별장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태우는 바베큐 그릴을 준비했고 미영은 반찬을 만들었다. 서윤과 혜은이는 테이블을 차리는 것을 도왔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서윤이 말했다. 내일은 또 뭐 할 거예요? 태우는 생각에 잠겼다. 여자아자, 글쎄 내일은
근처 호수로 보트 타러 가는 건 어떨까? 베우드마스두마스 보트요. 제가 탈 수 있을까요? 서윤이 불안하게 물었다. 물론이지. 태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베르츠이우마이스 디차잔츠 모자바리츠. 내가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혜운이가 흥분해서 말했다. 야호, 보트 타러 가자. 미영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보드게임을 했다. 태우는 서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점자 보드게임을 가져왔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다. 태우와 미영은 거실에 남아 와인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미영이 말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네요. 그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밝고 선명한 별들이었다. 별이 정말 아름답네요. 미영이 감탄했다. 태우는 미영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우정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미영의 손을 잡았다. 미영은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태우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 네 사람 함께. 미영은 미소 지었다. 네, 함께해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두 개의 별개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상처와 상실을 경험했지만 서로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약속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두 아이의 우정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여정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1년 후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서윤의 학교에서는 가을 축제가 한창이었다. 교정은 다양한 부스와 공연으로 활기찼다. 가장 기대되는 순간 중 하나는 음악 공연이었고 서윤은 피아노 솔로 연주자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긴장돼? 혜운이가 공연 준비실에서 서윤에게 물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조금, 하지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언니는 피아노를 정말 잘 치잖아. 모두가 감동할 거야. 하은이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지난 1년 동안 서윤은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인기 있는 학생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많은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지혜는 많은 친구들을 끌어모았다. 혜운이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이제 서윤에게는 다른 친구들도 많았다. 서윤아, 5분 후에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해. 음악 선생님이 들어와 말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혜운이는 서윤의 드레스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서윤은 우아한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다. 완벽해. 혜운이가 기쁘게 말했다. 아트푸사, 정말 공주님 같아. 서윤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혜운아.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관객석에서는 태우와 미영이 앞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서윤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미영이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네요. 태우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영 씨와 혜운이 덕분이에요. 미영은 부드럽게 태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지난 1년 동안 깊어졌다. 산장에서의 그 주말 이후 그들은 점차 가까워졌고 6개월 전에는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두 아이는 이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사실 혜운이와 서윤은 오래전부터 그들이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대 위에 조명이 밝아지고 음악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섰다. 다음은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정서윤의 피아노 솔로 연주입니다. 그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음악적 재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그녀가 직접 작곡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서윤이 무대에 등장했다. 혜운이가 그녀를 피아노까지 안내했다. 서윤은 자신감 있게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윤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조용한 멜로디였지만 점차 강렬하고 감동적인 음악으로 발전했다. 그녀의 연주는 깊은 감정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서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의 음악은 마치 그들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어둠에서 빛으로, 고립에서 연결로, 슬픔에서 기쁨으로의 여정. 미영도 감동받았다. 그녀는 서윤의 연주에서 깊은 지혜와 성숙함을 느꼈다. 불과 1년 전 서윤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외로운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세상과 나누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보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일어나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다. 혜운이가 무대로 달려와 서윤을 껴안았다. 언니 정말 대단했어. 혜운이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혜운아.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무대 뒤로 내려온 서윤을 태우와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우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서윤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 태우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정말 감동적이었어. 서윤아, 미영도 서윤을 안아주었다. 네가 직접 작곡한 곡이라니 더욱 특별했어.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아빠, 미영, 아줌마, 그리고 혜운아 모두 고마워.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네가 해낸 거야, 서윤아. 태우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용기와 결단력이 널 여기까지 오게 했어. 축제는 계속되었다. 서윤과 혜운이는 다양한 부스를 돌아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윤은 이제 혜운이의 도움 없이도 학교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그녀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고 학교의 모든 경로를 외웠다. 오후가 되자 태우가 모두를 불렀다. 자, 이제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어디요? 혜운이가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태우는 미소 지었다. 비밀이야. 깜짝 선물이 있어. 그들은 태우의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태우는 한강변에 있는 특별한 장소를 예약해 두었다. 그곳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레스토랑으로 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일품이었다. 우와, 여기 정말 예뻐요. 혜운이가 감탄했다. 서윤은 주변의 소리와 냄새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물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꽃향기도 나요. 맞아, 여기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야. 태우가 설명했다. 그리고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지. 그들은 강가에 마련된 테이블에 앉았다. 웨이터가 와인과 주스를 가져왔다. 태우는 어른들을 위한 와인을,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과일 주스를 주문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태우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서윤이의 성공적인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태우를 바라보았다. 태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는 미영을 바라보며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김미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태우가 진지하게 물었다. 누비스, 우리 네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영은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뭘? 태우 씨, 그 서윤과 혜운이는 기쁨에 찬 비명을 질렀다. 와, 드디어! 미영은 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네, 정태우 씨. 저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태우는 미영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야호,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거야. 혜운이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서윤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혜운아, 이제 우리는 정말 자매가 되는 거야.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가족의 연결로 더욱 강해질 것이었다. 태우는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영 씨는 저와 서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어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태우 씨와 서윤이는 혜운이와 저에게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누었다. 태우는 그들이 함께 살 새 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크고 모두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원했다. 새 집에는 정원이 있을 거예요. 태우가 말했다. 서윤이와 혜운이가 좋아하는 식물들로 가득 채울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도 있을 거예요. 서윤이 기쁘게 말했다. 아데카시사이시 디저 디스웨스. 혜운이에게 계속 가르쳐 줄 수 있게요. 혜운이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나는 언니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손으로 느끼면서 그릴 수 있는 특별한 물감이 있대. 서윤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정말 그런 게 있어? 응. 학교 미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질감이 있는 특별한 물감이래. 언니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야. 혜운이가 설명했다. 서윤의 얼굴이 기쁨으로 밝아졌다. 정말 해보고 싶다. 태우와 미영은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아이들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었다. 결혼식은 언제 할 거예요? 혜운이가 갑자기 물었다. 태우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글쎄,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어. 태우가 대답했다. 하지만 봄에 하면 좋을 것 같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계절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미영이 동의했다. 벚꽃이 피는 시기면 더욱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저희가 결혼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혜은이가 신나게 말했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요. 어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야. 태우가 말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그들은 한강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태우는 서윤의 손을, 미영은 혜은이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마치 이미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다. 가을의 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멀리서 거리 공연자의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음악 소리가 들려요. 서윤이 말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볼까요? 그들은 음악 소리를 따라 걸었다. 젊은 남자가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감미로웠다. 정말 좋은 목소리네요. 미영이 말했다. 혜운이는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 노래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서윤도 미소 지으며 음악을 들었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예요. 그들은 잠시 음악을 즐기며 서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도 함께 박수를 보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 갑자기 말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우는 딸의 어깨를 안았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니야, 서윤아. 우리는 서로가 있어. 그래. 미영이 부드럽게 말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외롭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우리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혜은이는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우리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서윤은 미소 지었다. 응, 약속해. 그들은 함께 강변을 따라 계속 걸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다. 강 건너편의 도시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춤추는 모습이 마치 별들이 강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모습이에요? 서윤이 물었다. 혜운이가 설명했다. 강 건너편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어. 그 불빛이 물에 비쳐서 마치 별이 강에 떠 있는 것 같아. 정말 예뻐. 서윤은 상상하며 미소 지었다. 들리는 소리로는 물결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있어. 정말 평화로워. 그래, 정말 평화로운 밤이야. 태우가 동의했다. 그들은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밤하늘에는 몇몇 별들이 보였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은 별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밤하늘은 아름다웠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세요? 미영이 태우에게 물었다.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날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요. 미영은 웃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네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나 봐요. 태우가 말했다. 서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저는 혜운이가 저에게 말을 걸어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특별한 경우가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진 느낌이었어요. 혜운이는 미소 지었다. 언니가 재미있어 보여서 그랬어. 그리고 혼자 있는 게 슬퍼 보였어. 그래, 나는 정말 외로웠어. 서윤이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 태우는 미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들은 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것은 평화롭고 행복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자, 이제 집에 갈까요? 태우가 제안했다. 내일도 긴 하루가 될 거예요. 모두 동의했다. 그들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채오르기 전 서윤이 갑자기 멈추어 섰다. 잠깐만요. 서윤이 말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함께 있는 이 행복한 순간을. 태우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순간을 기억하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자.
미영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서윤아. 혜운이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자매가 되는 거야. 난 항상 언니 같은 언니가 있었으면 했어. 서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혜운이 같은 동생이 있었으면 했어. 이제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태우가 운전을 하고 미영이 그의 옆에 앉았다. 서윤과 혜운이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은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아직은 두 개의 다른 집이었지만 곧 그들은 하나의 집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차 안에서 혜운이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윤도 곧 그녀와 함께 노래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운 노래였다. 희망과 사랑에 관한 노래였다. 태우와 미영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모두 어두운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함께 가족으로서 차가 도로를 따라 달리는 동안 서울의 밤은 더욱 깊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상처와 상실을 넘어 그들은 서로에게서 치유와 희망 그리고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한 소녀의 외로움과 다른 소녀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그 작은 순간이 그들 모두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다. 때로는 가장 작은 친절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다. 서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힌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다른 이들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주었다. 혜운이는 더 이상 수줍고 조용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성장했다. 서윤을 도우면서 그녀는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발견했다. 태우는 더 이상 일에만 몰두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딸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도 다시 열게 되었다. 미영은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진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지받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이에게도 같은 지지와 이해를 제공했다. 함께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족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차가 도시의 불빛 사이로 사라져가는 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과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여정. 함께하는 여정. FIM대의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서윤과 김혜운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특별 플레이리스트를 클릭해보세요. 다양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